오늘장 클린업입니다. 최승현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새롭게 클린업에 함께 하시는데 예. 지지난주에 인사를 하셨고 저랑은 또 처음 뵙네요.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최승현 전문가가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모멘텀 말씀해 주시죠. 예, 2015년 새롭게 주목할 바이오 기업을 오늘 홈런으로 네. 가지고 왔습니다. 최근에 제약주가 강세거든요. 예. 그래서 이쪽을 좀 보시는 건가요? 아니면 특별한 또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예, 오늘 가져온 세 종목은 이번 연도를 기반으로 해서 내년부터 실질적인 매출 그리고 실질적인 성장이 가능한 그런 기업들이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보기 위해서 가져온 것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올해 그리고 내년을 보면서 주목해야 된다 이런 관점에서 종목들을 선정해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내년까지 유망하게 보실 수 있을 만한 종목, 중장기 투자자분들 좀 주목해 보실 필요 있겠네요. 네. 바이오 같은 경우는 사실 어렵습니다. 아, 그렇죠. 네, 약 자체도 어렵고 또 어떤 연구를 하는 것인지 자체도 이름을 들어도 어렵고요. 그리고 R&D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데 또 그에 따른 성과가 빠른 시간 내에 내기 힘든 쪽이어서요. 예. 참 잘 골라야 될 것 같아요. 전문가님께서 오늘 그런 역할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내년 기대되는 바이오 기업 어떤 기준으로 또 이 모멘텀을 보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예, 뭐 지금 MC님이 얘기하신 대로 바이오 기업을 분석하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증권사에 있는 애널리스트들을 보게 되면 바이오 자체를 연구한 사람들은 없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뭐 화학이나 생물을 전공했다거나 아니면 다른 업종을 분석하다가 오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회사들에서 어떤 정보를 얻고서 그것을 어느 정도 다시 재생산해서 보고서를 내는 것 이외에는 실질적으로 분석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오늘 가지고 온 종목들은 어느 정도 시장에서 모멘텀을 확보하되 그 모멘텀이 어떤 KFDA, 우리의 식약청이라든지 미국의 FDA 이런 쪽에서 인정받는 그러한 종목들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는 종목은 연구 성과 결실이 가시화된 종목, 예를 들면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유럽 식약청, 즉 EMA에서 이미 항체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허가를 이미 받은 상태고요. 그리고 그 이외에 오늘 가져온 뭐 젠백스 같은 경우에는 국내 식약청에서 췌장암 치료제 허가를 받았고요. 그리고 종근당 바이오 이 기업은 원료의약품 쪽에서 지금 선진국 쪽에 수출을 시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연구 성과 결실이 가시화되느냐가 가장 중요한 대목이라고 강조해서 설명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또 바이오 기업을 고를 때 내년도에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 예상 가능한가요? 예, 그 부분은 충분히 가능한데요. 셀트리온도 마찬가지고 지금 앞으로 말씀드릴 그런 종목들도 올해를 기반으로 해서 내년에 매출액이 발생하거나 또는 확대돼서 발생할 수 있는 모멘텀을 갖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더 자세하게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고요. 네. 그다음에 이익 확장에 따른 가치 부여 변화가 예상된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인데요. 예를 들면 수익성이 어느 정도 되는 상태에서 한 단계 뛰어오르는 흐름들이 연출될 수 있는 기업들이라는 점을 부각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클린업 트리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린업 트리오 어떤 종목이실지 이 시간을 이제 종목을 가장 주목하실 텐데 예. 벌써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지금 딱 공개를 해주셔야 되는데 원래는. 그런가요? 네, 자, 세 가지 종목 먼저 말씀해 주시죠. 예, 일단 네. 뭐 셀트리온, 젠백스 그리고 종근당 바이오를 가지고 왔는데요. 네. 모든 종목들이 우리가 바이오 기업에서 인정할 수 있는 모멘텀을 확보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는데요. 네. 셀트리온은 세계 최초로 바이오시밀러 램시마를 이미 유럽 식약청에서 허가를 받은 상태인데요. 전 세계에서 최초니까 아무래도 다른 기업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선도 기업이고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 사실 전년도 그리고 올해 사실 주가에 부침이 많았습니다. 맞아요. 그 이유는 예. 몇 가지가 있는데요. 허가를 받았지만 제품을 판매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시간이 걸리는 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연구 자금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회사를 통한 매출을 했고 그 매출을 통해서 해외에 진출은 했는데 해외에서 아직 허가가 이제 난 상황, 그러니까 작년 연말 정도에 난 상황이다 보니까
판매하는 기간에 있어서의 어떤 마진 확보라든지 매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딜레이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매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매출이냐라는 회계와 관련돼 있는 부정적인 측면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공매도와 관련된 부분도 있었죠. 그런데 이제는 그런 부분은 상당히 희석이 됐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동사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는 실질적인 매출 부분, 예를 들면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통해서 유럽, 특히 유럽의 이제 3개국, 우리가 예를 들면 영국이라든지 뭐 독일, 프랑스 이 지역 자체의 매출 부분이 전 세계 레미케이드 매출의 약 한 30%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한 매출이 내년 1, 4분기에 특허가 만료된단 말이에요. 레미케이트라는 약 자체가. 그래서 램시마가 내년에 1, 4분기부터 진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매출에 상당히 큰 효과를 볼 수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한 1조 원 이상의 시장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3, 4분기에 이미 허가가 됐고요. 그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는 한 30% 이상 약 자체의 30%의 어떤 시장을 갖고 있는데요. 미국도 내년 하반기 3분기 정도면은 허가가 날 가능성이 높은 시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은 지금 자체는 매출이 다소 취약한 상태이지만 내년으로 가면 매출이 본격화되기 때문에 기업 자체가 2015년에 상당히 크게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전문가님, 셀트리온에 관한 증권사 분석이나 아니면 셀트리온 내부 사정에 대해서 다루어진 보도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많이 있죠. 예. 증권사 분석은 제가 알기로는 안 나오고 있다고 알고 증권사 있고요. 분석이 얼마 전에 대우증권에서 나왔는데요. 하나 나왔군요. 예. 코멘트하는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은 좀 꺼려지는 게 그런 불확실성, 아까 말씀해 주셨던 회계상의 문제라든지 주가에 반영됐다고 하더라도 그 앞으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분들 가늠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이 증권사 분석이라든지 보도자료가 잘 없기 때문에 좀 불확실성이 있는 종목이 아닌가 이런 생각 들거든요. 우리가 이제 그러한 부분이 불확실성이 있다라고 친다면 전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식약처가 EMA하고 FDA거든요. 그런데 EMA 자체가 허가한 상품을 그것도 세계 최초로 허가한 상품을 불확실성이 있다라고 보는 것은 어폐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네. 작년이나 올해 얘기가 많이 대두됐던 부분은 매출 부분을 예를 들면 자회사인 셀트리온 헬스케어로 먼저 유통을 시키면서 그 부분이 다소 분식이 아니냐 이런 부분인데 이 부분도 뭐 3일회계 법인이라든지 우리나라 최고의 회계 법인에서 이미 분식회계에 아무 이상이 없다라는 부분을 몇 차례 언급을 했던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다소 오해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의 그 증권사의 인력들 자체가 바이오를 분석할 수 있는 기업들 그 인력이 없습니다, 솔직히. 그렇다 보니까 셀트리온에서 뭔가 정보를 주지 않으면 분석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근데 제가 얘기 듣기로는 셀트리온에서 거의 증권사 방문을 받지 않는 것으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분석할 수 있는 요건이 안 되기 때문에 분석을 안 한 걸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램시마가 내년에 본격적으로 매출에 반영된다는 점 분명한 팩트로서 이 종목의 주가 끌어올릴 수 있겠다라는 말씀이시네요.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할게요. 젠백스입니다. 어떤 기업인가요? 예, 젠백스 같은 경우에 췌장암 치료제, 즉 기존에 있던 치료제의 병형 치료제로서 이번에 KFDA 국내 식약처로부터 췌장암 백신 시판 허가를 받았고요. 동사 같은 경우 작년에 좀 부침이 있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전 세계를 상대로 한 임상 3상을 완료했는데 전체 췌장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부분에서는 생존율에 유의미한 결과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서 이제 한 단계 진화해서 그 췌장암 환자 중에서 단백질 효소인 이오탁신에 반응하는 환자에 대해서는 기존의 약에 비해서 약 5개월 이상 생존하는 걸로 이렇게 그 임상 결과 발표가 돼서 식약처에 1년여 만에 허가를 받게 됐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 보시면 췌장암 치료제 품목 허가 승인 이번에 임상 3상을 전년도에 완료했고요. 지금 9월 15일인가요? 9월 15일 날인가 임상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동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판매가 되는 건 아니고요. 2015년 초부터 판매가 들어가서 실질적인 매출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고, 다만 이제 국내 그 췌장암 환자 수 자체가
아주 대중적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국내 환자 자체가 한 2만 명 정도 수준, 그리고 이오탁신으로 처방을 받을 수 있는 환자가 5천 명에서 한 8천 명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네. 과거에 이제 전체 전 세계를 상대로 한 임상이 만약에 통과가 됐다면 이 회사가 1조 원 넘고 2조 원 넘는 흐름으로 갈 수 있었겠지만 국내 자체의 허가만을 받은 거기 때문에 일단은 7, 8천억, 많게는 1조 원 사이 정도의 시가총액은 유지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지금 전 세계를 상대로 한 품목 허가 신청도 올해 또는 내년 초에 들어갈 걸로 회사에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게 되면 그 다음에 주가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세계적으로 팔릴 수 있는 시점이 언제라고 생각하시나요? 일단 추가적인 임상을 해야 되거든요. 해외 같은 경우에 또다시. 네. 근데 이제 추가적인 임상이라는 게 지금까지 했던 1, 2, 3, 4 이런 부분들이 아니고요. 이오탁신과 관련되어 있는 반응을 보였던 부분에 대한 추가 임상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 1년, 2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전 세계에 만약에 허가를 받는 시점이 되려면 적어도 한 2, 3년 정도는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종근당 바이오 세 번째 종목이죠. 예, 종근당 바이오 같은 경우에 원료 의약품 회사인데요. 종근당 바이오는 좀 특징적인 게 효소 원료 의약품 회사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회사의 경쟁자가 거의 국내에는 없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공정증서를 2012년에 완료했고, 그리고 선진국 원료 의약품의 등록을 해서 우리가 DMF라고 그러는데요. 보통 이 등록 기간만도 한 2년, 3년이 걸립니다. 그런데 등록이 완료된 상태라서 매출이 본격화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반기요? 내년부터? 예, 이미 하반기 그리고 내년 본격적으로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종목 가운데서 홈런 종목 한 가지 골라볼까요? 예, 오늘은 종근당 바이오를 선정했는데요. 종근당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미 주가가 상당히 안정적인 형태에서 매물대를 이미 다 돌파한 상태이고요. 그러한 돌파 흐름에서 매물대가 없다는 얘기는 매도세가 상당히 약해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조정이 좀 나온다 하더라도 추가적인 상승이 쉽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일단 기술적으로 보고 있고요. 회사의 내부적으로 좀 들어가면 일단 최대 1,500톤 규모의 생산 공장은 2012년 하반기에 이미 증설이 완료되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2012년, 13년, 14년 그렇게 지금 감가상각비를 계속적으로 감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실적이 당연히 다소 좀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고요. 내년으로 가게 되면 감가상각비 비중이 한 90억, 그리고 2016년으로 가면 60억 수준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전부 순이익으로 다시 반영이 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실적은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두 번째 실적 요인을 보게 되면 지금 환율이 다소 좀 강하지 않았습니까? 워낙 강세. 그래서 그런 측면 때문에 좀 회사의 실적이 조금 약했던 부분이 있고요. 네. 그래서 동사 같은 경우에 세계 최고의 발효 기술을 갖고 있는 원료 의약품 생산 기업이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 기업 자체가 미국 FDA, 유럽 EMA의 원료 의약품의 등록을 이미 하반기에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향후 내년이죠. 내년에 본격적으로 선진국으로 진출하게 되면 지금 예를 들면은 선진국이 아닌 비선진국 이러한 부분보다 원가 자체, 즉 원료 의약품의 가격을 2~3배 정도 받을 수 있다고 그래요. 수익성 굉장히 좋아질 그래서 수 내년 있겠네요. 같은 경우에 상당히 턴어라운드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주가 보겠습니다. 주가도 안정적으로 흘러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탄력을 받을 가능성도 높다. 이렇게 보셨거든요. 현재 21,400원의 주가 가리키고 있습니다. 200원 내리고 있네요. 네, 일단 오늘 얼마 선에 종근당 바이오 매수할까요? 일봉 잠깐 보고 주봉을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봉선상에서는 이미 지금 19,000원 선을 돌파하면서 지속적인 상승이 나타나고 있는 상태이고요. 동사 같은 경우 지금 당장 실적이 바로 좋아지는 건 아닙니다. 원화 강세 부분이라든지 감가상각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선진국으로의 수출 이 부분이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것은 내년이기 때문에 일단 그러한 부분들이 먼저 반영되고 있는 기술적 흐름이고요. 주봉을 잠시 보시면 19,000선을 돌파하면서 동사 같은 경우 계속적인 상승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제가 지난 시간 코스온에서도 얘기를 드렸지만 어떤 기업 자체가 역사적인 신고가, 새로운 모멘텀을 확보하고 안 갔던 가격을 가게 된다는 것은 회사가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0이면 7개는 완벽하게 바뀌는 거고 3개는 대부분 실패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주봉을 보시면 우리가 새로운 가격대를 이미 19,000원대에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단기적으로 한 20% 정도 주가가 추가 상승한 경우고요. 약간 밀릴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 가격이 얼마일까요? 예, 지금 저희가 네. 제가 오늘 선정한 가격은 한 25,500원, 21,000원 정도 수준인데 만약에 19,000원 쪽으로 이탈하면 안 된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코스원에서도 중요한 선을 돌파하고 중요한 선 이하로 내려오면 안 된다 이런 얘기 드렸어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중요한 선을 돌파했다는 얘기는 회사가 변화했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구간 안에서 매물이 나온다는 것은 회사가 변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라는 네네.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동사 같은 경우는 25,500원, 21,000원 정도의 매수를 권해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19,500원을 이탈하게 된다면 17,500원, 18,000원까지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서 재매수를 하는 그런 전략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일단 원료의약품 그 주가 수익 비율을 비교해 봤을 때 한 20배 정도를 부여받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동사 같은 경우에 내년 실적 대비해 보면 한 27,000원에서 3만 원 정도까지는 보유해도 무방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손절가를 아주 짧게 잡으면서 높은 수익률을 기대해보는 종목이었습니다. 정은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원료 의약품을 가지고 선진국으로 진출하는 종근당 바이오의 전략이었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